덥더비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시선, 우리는 답답이들입니다. 다시 CM펑크로 일단 돌아가 보면, 그러면 이제 CM펑크가 돌아오고 그 엘리트를 일단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보는 팬의 입장에서 예. 펑크의 복귀를 환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08년도부터 펑크를 싫어했어요. 어허. 2008년도 언제냐면은 CM 펑크가 ECW에 데뷔했던 그날. 그래요? 예, 그날부터 저는 CM 펑크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인디 레슬링부터 봤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셨겠구나. 아니요, 그때는 인디 레슬링을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좀 과장한 걸 했죠. CM 펑크가 저 새끼가 인디에서 씨발 날고 기었던 새끼래 라고 해서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날고 기었던 새끼의 퍼포먼스가 안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펑크의 호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 이유는 네. 스타성 대비 자기가 몸 관리를 너무 못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요즘 존 목슬리를 보고 있는 떡더비 골수 팬들의 심정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존 목슬리의 경우도 뭐 몸 관리를 존 목슬리 못한 건 아닌데 예. 좀 엉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디 때 몸 쓰는 습관이 너무 많아서 떡더비 때 보면 얘가 왜 스타성이 있어? 근데 정작 신일본이라든가 AW 보는 사람들은 목슬리네, 목슬리가 말고 21세기 헐크 호건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런 양극적인 기분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펑크의 팬들인 사람들과 펑크의 안티인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린다는 게 약간 그런 거랑 똑같은 감정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약간 이제 갈리는 거죠. 왜냐면은 메탈로님은 확실히 그런 느낌은 불호고, 저는 그래도 그때 봤을 때 좀 엉성해도 펑크의 그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펑크만의 그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미국 팬들을 보는 궁금증이 드는 게, 미국 새끼들은 예. 펑크에 환장하는 입장인가요? 아니면은 반반이에요. 그것도. 반반이죠. 거기도 반반인 거죠? 특히 그 중에 시카고 사람들은 펑크가 아무래도 고향 싸움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고, 네. 반대로 펑크의 진짜 불호인 사람들은 어디냐? 뉴욕 사람들이에요. 뉴욕. 이게 그러니까 롱아일랜드죠. 롱아일랜드나. 이쪽에 MJF가 롱아일랜드 출신이잖아요. 아, 예. 근데 MJF랑 CM 펑크가 그때 한번 대립했을 때, CM 펑크가 롱아일랜드 방문을 했을 때 억울 엄청 끌었죠. 근데 야유가 거의 폭발적으로 나왔죠. 거의 AW에서 야유 수준으로 뽑으면은 거의 탑3에 들어갈 정도로 야유가 쏟아졌어요. 네. 거의 뭐 셔터 뻐커까지 나왔으니까. 그리고 존시나의 고향이 메릴랜드인 거죠. 예, 그렇죠. 메릴랜드 사람들이 펑크를 정말 싫어해요. 뭔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때 그 존시나 CM펑크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AW에서 메릴랜드 한번 그때 쇼를 한번 했었잖아요. 다이너마이트. 그때 펑크 있었을 때였나요? 그때 아마 없었을 때죠? 메릴랜드 쪽은 아마 안 갔은 거 알고 있어요. 안 갔나요? 예. 근데 어쨌든 펑크가 메릴랜드에 한번 그때 왔을 때 우가 부잉이 정말 크게 나왔어요. 야유가 쏟아졌다. 왜냐면 거기 존시나의 홈그라운드니까 진짜. 메릴랜드는. 오케이. 여기서 좀 틀린 게,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하려면 시카고에서도 CM 펑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최근에 좀 이게 어느 정도로 맞았냐면은 디엘리트가 그때 한번 엘리트 부잉 먹은 사건 있죠. 근데 그때 한번 뻑디 엘리트. 뻑디 엘리트 사건. 그때 나왔는데 그 후에 뻑 CM 펑크가 또 나왔죠. 그게 그때 언제냐면은 행맨의 그 피니시 뭐 쓰는 거 있었잖아요. 그때 그 무슨 각본. 네. 벅샷 날리고 했다가 그 CM 펑크가 다리 풀려가지고 못했던 거. 벅샷 맞아. 근데 그 그거를 난리 났던 때. 그때 디엘리트가 그거를 시카고에서 똑같이 했죠. 티베깅 똑같이 티베깅 했는데, 그거 하자마자 뭐 하냐, 뻑 CM 펑크 나왔죠. 그러니까 시카고에서는 원래 펑크가, 시카고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애양심이 있지만 애증이 돼버린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왜냐면은 그만큼의 또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싶어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했으니까요. 그때 지금 그 이제 그 모든 사건들이 대충 이제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시카고 팬들한테는 펑크 그리고 엘리트가 반반씩이나 애증이. 왜냐면 알다시피 펑크는 시카고 출신의 말 그대로 최고의 프로레슬러는 맞는데, 반대로 엘리트의 경우에는 시카고에서 올인을 흥행시키면서 AW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카고 사람들 입장에서 양가 감정이에요.
이게 참 복잡한 거죠. 자,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일단 지금 이제 펑크를 복귀를 시킨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토니 칸이 복귀시킨 게 아니라 워너가 복귀시킨 거라고 해야 되는 거죠. 워너의 압박이 심했으니까 워너 때문에 복귀가 된 거죠. 결국은 돈의 논리로, 그러니까 미국이다 보니 자본주의의 돈의 논리로 의해서 복귀가 된 거니. 예. 그러니까 워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또 콜리전을 흥행을 시켜야 되고, 어떻게든 일단 첫 콜리전을 흥행을 시켜야 TNT에서도 좀 방영권을 또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라. 그러다 보니까 입장에서는 좀 워너 입장에서는 콜리전을 어떻게 해서 성공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비스텍님이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펑크가 복귀를 하더라도 쉽게 복귀는 안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일단- 벌칙성 각본을 받아야 될 거라고. 일단 지금 당장 첫 경기부터 물론 이제 FTR이야 펑크랑 트레스가 FTR인데 예. 상대부터가 사모아즈하고 BC 골드입니다. 주스 오빈슨, 제이 화이트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생각해보세요. 이게 펑크 입장에서 확실히 벌칙성 각본까지 아니어도 펑크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 게 사모아즈 누굽니까? 이건 메탈레임 얘기했죠. ROH의 폭군. ROH의 폭군 이자 펑크의 역상성. 사모아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모아저가 CM 펑크를 어느 정도 싫어했냐면은 IWA MS에서도 CM 펑크랑 사모아저가 함께 뛰었어요. AJ 스타일스랑. 인디 시절에. 예. 그때도 뛰었는데 그때 뭐 AJ 스타일스도 있었고 뭐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예. 그 시절에 뛰었는데도 사모아조랑 CM 펑크의 경기가 정말 살벌했어요. 이게 경기 자체가 이게 재밌다가 아니라 진짜 경기 자체가 살벌했어요. 그냥 정말 살벌하게 둘이 진짜 레슬링을 했어요. 아니 원래부터 싫어했어요, 둘이. 예, 그때부터 싫어했어요. 사이가 오죽하면은 크리스토퍼 다니엘스 회고에서는 사모아즈랑 CM 펑크가 같이 만약에 온다, ROH에 온다, 그러면 그 둘의 라커룸부터 떼어놓는 게 제 1선무 일이었다고 얘기해요. 진짜 사모아조가 CM 펑크를 되게 싫어했어요. 이게 아시겠지만 사모아조가 프로 레슬링의 이고가 정말 높아요. 어느 정도 높냐면은 그래요? 트리플 H보다 높아요. 근데 트리플 H가 사모아조를 NXT로 영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네. 근데 거의 제갈량 데려오드급으로. 어느 정도 영입했냐면 사모아조는 안티 WWE의 선봉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WWE로 섭외하는 게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데리고 온 건데, 근데 그 정도로 데려갔던 프로 레슬링의 이고가 높아요. 근데 CM 펑크는 자기가 사모아조 봤을 때는 CM 펑크 레슬링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건 그냥 장난치는 거 쇼지. 그리고 지금 거기에 또 사모아에 딸려오는 주스 로빈슨 또 누굴까요? 저기 그 신일본에서도 있었던 앤데. 예. 하지만 또 재밌게도 이쪽은 신일본과 WWE 시스템을 둘 다 경험하고 왔고, 더스티 로즈의 사실상 마지막 제자입니다. 그 주스 로빈슨이 WWE에 있었을 때 TJP였나요? 아니요. 아닌가? CJ 파커 그때는. CJ 파커. 그러니까 이제 엄밀하면 CM 펑크보다 더 근본에 가까운 게 주스 로빈슨이고, 네. 제이 화이트 누굽니까? 신일본에서는 엄청난 코식이었죠. 외국인으로서 제이 령라이언의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자기 힘으로 거의 메인 이벤터이자 신일본의 쇼스타퍼까지 올라온 인물. 그러니까 엄밀한 펑크보다도 리스펙트를 받아야 되는 게 제이인 거예요. 완전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노계도장의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서 지가 혼자 쇼를 캐리한 적도 있었어요. 오카다 대 제이 옛날 ROH 슈퍼카드 알잖아요. 예. 오케이. 그러니까 다 펑크의 역상성인 존재들끼리 붙여놓은 거예요. 그나마 조금 곁다리에 좀 FTI 좀 있긴 하지만은. 근데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의도를 한 흥행을 거예요. 위해서. 일부러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마크라고 그러죠. 마킹. 레슬링 너들, 그러니까 레슬링 너드들 같은 게 마크라 그러는데, 이런 토니 칸이 그 마크들에 대한 니즈를 정말 파악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인디 단체부터 레슬링을 받았던 애들이라.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간다고라고 하는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모아조 CM 펑크 사이 더럽게 안 좋고, FTR이랑 또 하는 게 BCG가 FTR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좀 둘 다 이고가 되게 높아요. 레슬링에 대한 이고가. 네. 그러니까 누가 레슬링을 더 잘하냐, 누가 더 레슬링을 더 잘 이끌어내냐, 링에서 퍼포먼스를 누가 잘 내냐. 근데 주스 로빈슨 잘하죠. 제이 화이트는 쇼스탑, 그 신일본이 거의 쇼스타퍼였고, 그 FTR은 말시겠지만 지금 현재 현존하는 테크니컬 태그 팀 중에 하나죠 또. 예. 그러니까 그 둘을 일부러 붙여놓은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펑크가 제일 이름값이 떨어진다는 게 펑크한테 되게 고행길이 이미 예약된 거죠. 첫 화부터. 근데 자 사모아저는 나이가 펑크랑 동갑이에요. 78년생이고. 응? 네. 근데 아직까지도 CM 펑크보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또 못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몸놀림이 아직까지 레슬러로서는 최고예요. 엔지 그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번에 다비알린전 보세요. 그게 78년생이 맞냐고 다비알린하고 하는 거 보면. 예, 그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CM 펑크 지금 또 78년생인데 이거 100% 비교돼요. CM 펑크가 얼마나 레슬링을 못하는가를 100% 비교가 된다고. 근데 이거는 CM 펑크가 극복을 해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안 합니까? 여차 잘못하면 CM 펑크 진짜 완전 굴욕쇼 하는 거예요. 굴욕쇼. 사모아조, 제이 제이 화이트, 화이트. 주스 로빈스, FTR. 이건 그냥 CM 펑크 굴욕쇼예요. 굴욕쇼. 근데 조금 역질문. CM 펑크 띄워주기가 있지 않을까요? CM 펑크를 띄워주게 하려 그러면은 정확하게 CM 펑크를 만약에 띄워주겠다라고 해서 진짜 얘를 정말 띄워주겠다 해야 된다면 CM 펑크 친한 애들, 그러니까 CM 펑크 친한 애들에다 다 붙였겠죠. 네. 매치를 그렇게 했겠죠. 응. CM 펑크를 싫어하는 애들아 매치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상대가 일단 위롭스가 들어가야 돼. 위롭스가 일단 펑크가 일단 멘토 아니 멘토라고 하는 게 위롭스니까. 근데 위롭스가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 워너 얘기에서 좀 이어져서 워너가 어쨌든 이 콜리즌을 너무 강력하게 개입을 한 거고 그러면 토니 칸의 개입은 거의 없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저 계속 얘기를 들었지만 토니 칸 신설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었어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고 신선 브랜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ROH 다이너마이트가 성공되고 나서 고민해보자라는 입장이었는데 네네네. 이게 3월달에 금물살 타면서 갑자기 얘기가 판이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럼 토니 칸은 되게 천천히 일하는 그런 스타일인 건가요? 그러니까 레슬링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그렇죠. 약간 천천히 가자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가자. 안정적으로. 본인이 일단 레슬링 덕후니까 덕후가 원하는 방향, 그러니까 토니칸이 그렸던 방식은 원래는 딱 그 신일본의 제작진들이나 혹은 DDT의 제작진들이 그렸던 방식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레슬링을 하자. 그러면서 천천히 가고 안정적으로 키우자 이런 거였는데 쩐주가 이제 까라면 까야지. 좀 독한 말로 그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사항이나 데블 매처 얘기나 뭐 피터블 인사이더나 혹은 뭐 파이트풀 셀렉티드 쪽에서 얘기가 자기들도 좀 입장이 그렇죠. 원호가 저렇게 나오는데 뭐 어떡해. 토니칸도 안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신일본의 오히려 제작진들은 진짜 행복하게 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알다시피 아사히 TV도 부시로드가 원하는데 다 해주잖아. 오히려 이쪽은 오히려 아사히 TV가 맞춰주는 꼴이에요. 사무라이 팀이나 이쪽 아사히 계열이 다 맞춰주는 거고. 네. 그러니까 까라면 까가 아니에요. 이쪽 오히려 신일본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해주면서 개도와 자도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면 오히려 아사히 TV에서 이렇게 해주고 오히려 아사히 TV가 편성을 내줘요. 특집 방송으로. 근데 여기는 오히려 원어가 까라면 깔아야. 오죽하면 지네가 오히려 NBA 더 파이널이 더 중요하다고 NBA를 우선순위니까 AW가 맨날 편성이 바뀌잖아요. NBA 편성 시간만 플레이오프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좀 원호가 그전부터 그랬어요. 그전부터 스포츠에 대한 방향이나 또는 이렇게 TV 쇼에 대한 방향이 좀 뭐라 해야 될까 독선적이죠. 그러니까 독선적이기도 하고 시청률 중시. 예. 그러니까 무조건 시청률이 제일 중요해. 시청률만 나오면 돼. 정말 자본주의의 극한. 그러니까 디즈니가 거대 빌런이어서 눈치가 좀 덜해 보이는 거지. 원호도 좀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국 아는 사람들은 디즈니가 제일 나쁘라고 얘기하는데 디즈니가 나쁜 건 다 아는데 디즈니만큼이나 나쁜 게 원어야. 지금 플래시 영화만 봐도 알잖아. 에즈라 밀러가 그렇게 사고를 쳐도 제가 배우적으로 원호가 얼마큼 애들이 나쁘냐면은 그러니까 DC 유니버스를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에즈라 밀러가 그렇게 사고를 쳐놓고도 까라면 까니까 에즈라 밀러 그냥 끝내놓고 플래시 상용했잖아. 알겠습니다. 이게 그 CM 펑크와 콜리전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원어 때문에 빡치는 두 분을 지금 맞아 그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마지막 질문 이제 콜리전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개싸움 나겠죠? 그 경기는 일단은 메인 이벤트로 봐갖고 예 제가 봤을 때는 홍보를 엄청 했잖아요. 내가 봤을 때 그 경기는 못해도 한 30분 경기를 가지 않을까.
네. 20분에서 한 30분 가지 타임 리밋 끝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가서 일단은 CM펑크가 이겨도 이거는 논란이 되고 네. CM펑크가 져도 논란이 되고 네. 근데 CM펑크가 져야만 답이 되고. CM펑크가 져야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FTR이랑 BCG랑 이게 추가 대립이 나올 수가 있어요. 퓨드가 짤 수 있어요. 한국 시간 기준 일요일에 진행한 콜리즌에서 CM 펑크와 FTR 팀이 이겼습니다. 오늘 녹음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FTR은 일단은 포비든 도어에서 방어전을 치러야 되는데 그 방어전 엔트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자, 오케이. 그리고 그 엔트리는 지금의 신일보에서 나와야 되는데 네. 주스하고 제이는 AW 겸업 엔트리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방어전 차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엔트리는 신일보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지금부터 BCG가 또 걸려 있는 게 또 블리클럽 또 내전이 또 걸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블리클럽 골드인데 이게 또 둘이 나와가지고 블리클럽을 만들어다 보니까 이게 또 내전이 걸려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신일보에서 블리클럽이 좀 상황 되게 안 좋죠 지금. 지금 또 오죽하면은 이브라고 유지도가 약간 반란각을 띄웠습니다. 오케이. 하우스 오브 토처가. 네, 예. 지금 자,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거 저도 개인적으로 포비든도어에서 블리클럽 내전이 포비든도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하고 있는데 좀 아직까지 없어가지고. 자, 이 얘기까지 잠시 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케이. 일단 이겨도 논란, 져도 논란. 네, 그렇죠. 그래도 일단 재미는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펑크가 거의 100%한 스위치 블레이드 한 2방은 1.4 당할 겁니다. 예.